자,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여러 경제 관련 뉴스 중에 팩트 체크할 거 종합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최병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 앞에 제가 브리핑에 했던 이야기 중에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교수님하고 상관없는데 시간 지나서 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법인카드 김혜경 씨 관련한 법인카드 논란 중에 개인카드 취소 후에 법인카드 재결제 시간이 딱 붙어 있다. 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카드 결제일과 법인카드 결제일은 다릅니다. 근데 개인카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를 재결제하는 시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 연휴 기간 동안에도 경제 관련 뉴스가 꽤 나왔는데 기사 보자마자 아, 교수님 이거 팩트체크 하시겠다 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고용 관련. 예. 그다음에 나라빚 증가. 나라빚 나온 교수님 아닙니까? 나라빚부터 얘기해 볼까요? 예. 예. 나라빚 증가가 너무 빨라가지고 위기에 처했다. 예. 국가부채 위기 상황이다. 이거 주요 선진국 비교해서 우리가 제일 낫다는 얘기 수십 번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나왔어요. 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가다간 거덜난다. 예. 예. 그러니까 거덜난다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하고 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싱크탱크의 기관장은 이제 인터뷰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추경을 지금 확장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여당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브레이크 걸기 저거라고 계속 그런 보는데 거죠. 예. 추경 더 하자고 예. 그러는데 아니다. 예. 나라빚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한 그 싱크탱크죠. 예. 예. 조세 재정연구원 인터뷰를 땄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국가채무액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이제 국가채무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채무액 그러니까만 가지고 이제 2011년부터 20년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국이 선진국보다 2배가 빨리 증가했다. 액수가. 예,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계산도 일단은 정확하지가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300만 원 빚이 있어요. 예. 근데 소득이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인 사람이 3천만 원 빚이 있어요. 예. 어느 사람이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똑같이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는 30%인데 예. 1,000만 원 소득에서 300만 원 빚이 있는 사람과 700만 원밖에 여유가 없는데 예, 1억인 사람이 3천만 원 빚이 있는 사람과 7천만 원의 여유가 있죠. 그렇죠. 예. 이 후자가 훨씬 더 여유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GDP 대비로 비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절대 이게 아니라. 예. 그리고 뭐냐면 이제 경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GDP가 큰 나라는 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가용액이 자기 현금 가용액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예. 500만 원을 썼으면 예. 절반이나 썼고 500만 원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1억인데 5천 원 썼으면 5천만 원 액수가 크잖아요. 쓸 수 있는 액수가.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선진국의 채무를 예. 다 그냥 합산해가지고 증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GDP 대비로 상대적으로. 분모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분 저기 지금은 분모는 빼고 분자만 한 거예요? 예. 아. 그것도 이제 거기 또 하나는 뭐냐면 기간을 2011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선진 국가들은 주로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비교하려면 2007년부터 만약에 비교를 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아, 기간을 또 어떻게 잡느냐?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하고 비슷한 선진 국가를 두게 되면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나 캐나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예. 예? 이게 다 이게 근처에 저기 다 주변에 있는 비슷한 순위에 있는 있는 나라인데 호주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좀 이제 비슷한 추세를 보였던 굉장히 낮았었어요. 국가 채무가요. 네. 낮았는데 2011년도에 호주가 우리보다 더 낮았었어요. 22.5%로. 예. 근데 한국은 얼마였었냐? 30%였었어요. 네. 2011년도에요. 예. 근데 한국은 2020년도에 43.8%가 됐고 네. 호주는 53.4%가 됐어요. 네. 이거는 분모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절대 증가율을 보니까 보니까는 호주는 뭐냐면 14%를 증가한 거예요. 연평균이요. 예.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액도 채무액도. 네네. 그러니까는 비슷한 국가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한국이 여전히 과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이 있고 문재인 정부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겹쳐 있잖아요. 네네. 요걸 기간을 나눠서 보게 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보다 증가율이 높아요. 오히려? 예. 채무액 절대 증가율이요. 아.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낮아요. 오히려? 예. 그러면은 이 기사는 한 3배로 엉터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얘기했으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빚이 지금 엄청나다는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그 통계를 보면 오히려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정부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낮아요. 그것도 하나가 있고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그렇죠. 또 하나는 분모 대 분자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 형편이 어떻게 되는데 얼마를 썼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자만 계속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자만 따져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증가율이 낮아요. 분자만 따져도. 예. 더구나 2020년이라는 팬데믹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데 이걸 정말 모를까요, 기자들이? 알지요. 아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제 공포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어려운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분모 분자 그리고 기간을 정하는 문제. 이거. 근데 저는 여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그러니까 부안해동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사실. 자, 이야기는 한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수백 번 했는데. 이게 설 연휴 직전에 딱 이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이 포탈에 좋은 자리에 딱 차지하고 저도 기사 봤거든요. 왜 이렇게 이 기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같은 종류의 기사가. 자, 또 하나가 고용 관련 뉴스도 또 연휴 초반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질이 낮아서 이것도 굉장히 반복되는 기사인데. 그렇죠. 네, 똑같은 패턴을 한 5년 가까이 계속 반복해서 끈질기게 냅니다. 저희도 끈질기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고용률이 회복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딴지 걸고 싶은가 본데 조선일보에서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 이렇게 제목을 걸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풀타임 일자리의 기준을 이제 36시간으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사용을 해요. OECD에서 한 30에서 40시간을 이렇게 유연하게 가고 있는데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그러니까는 한 229만 개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2017년 대비해서 2021년 지난해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사에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판까지 만들고 요란박스 떨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가 한 230만 개 가깝게 이제 감소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봐야 된다. 우리가 60세 이상 인구가 이 기간 동안에요. 23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이. 237만 명.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만 개 증가했다는 것에 이게 인구 60세 이상 변화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이게요.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반면에 15세에서 50세 한참 이제 일할 수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인구는 140만 명이 줄었어요. 아, 항상 그 얘기 하셨죠. 이것도 분모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인구가 줄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줄을 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인구가 그만큼 줄는데 그리고 60세 이상 노년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쪽에 맞는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가 잘 안 만들어지지 않냐. 그 얘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요. 14시간 그러니까 이래서 이 이하 일자리가 한 55만 2천 개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70세 이상 중에서요. 취업하고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57만 명입니다. 70세 이상인데? 157만 명이 취업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공공일자리 일주일에 9시간 뭐 이런 일자리를 되게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14시간 이하 일자리가 증가하는 거 이렇게 지금 저기 70세 이상이 157만 명씩 이렇게 저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없애버리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죠. 이거 뭐. 이것도 저희가 한 5년 가까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70대 노인 아니잖아요. 요즘은. 근데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워요. 민간에서 70대 이상만을 별도로 일부러 고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 일을 하고 그 경제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비판을 할 때 돈으로 만든 일자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을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 숫자만 줄어들었다고. 65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도요. 65세 넘으면 퇴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교수가 저희 같은 교수도 이제 65세 넘으면 퇴직을 해요. 퇴직 연령 바꿔야 돼요, 요새. 예, 근데 65세 이상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갖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대학에서도 지금 나왔는데. 예. 참나. 그 사정은 빼버리고 이제 숫자만 얘기하는 거죠. 숫자만 얘기해서 일자리가 나빠졌다. 인구 구조 변화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65세 이상 분들은요 풀타임으로 일도 하기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70세 이상 이런 분들은요. 잘 주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연령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고 일자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쏙 빼고. 이분들은 이런 일자리도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걸 쏙 빼고 그냥 229만 개가 줄었다는 겁니까? 36세 미만은 36시간 미만이 229만 개가 늘었다. 나쁜 일자리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숫자. 그래서 뭐 14시간 이하는 뭐 몇십만이 증가했다면 이런 이것도 식으로. 몰라서 그렇게 쓴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구 통계 보면 금방 아는 이야기인데. 고의적이죠. 이거 5년 동안 한 지긋지긋합니다. 얘기인데 또 5년째도 똑같은 얘기하는 지긋지긋해요. 근데 여기서뿐이 얘기를 안 하니까 뉴스 공장에서뿐이. 2017년 최병현 교수님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같은 얘기인데 이거 보니까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제 얘기에 좀 반박이나 하면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어요. 좀요. 근데 반박도 안 하면서 계속 똑같은 기사 써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병현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